자, 오늘 넥스트 스파크 2018년형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봤을 때 먼저 계기판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계기판이 이 운전자에게 주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임팩트가 자가용에서 일반적으로 승용차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 이거는 경차답게 굉장히 간결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부에 보면은 속도 미터가 있고요. 그 왼편에 이쪽에 보시면 그 RPM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한 칸 가시면 여기에 주유량을 나타내는 그 디지털 표시 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이쪽에 그 파킹, 그 다음에 내리면 R, 그 리버스, 그리고 뭐 N, D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 디지털 그 표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그 주유량 그리고 평균 연비 등을 나타내주는 이 표시가 있는데요. 이거 이쪽에 보시면 다른 쉐보레 차들하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 다이얼을 돌리면서, 이 다이얼을 돌리면 저기에 있는 그 숫자들이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서 그 어떤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차라는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계기판의 그 시인성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경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타면서 뭐 굉장히 멋있다, 뭐 뛰어난 미적 감각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차의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계기판의 시인성과 이 계기판의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시인성 좋게 잘 처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스티어링 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현재 쉐보레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쉐보레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 방식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 오디오 조절 장치, 오디오 컨트롤러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원래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는 버튼 자리인데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빠진 옵션입니다, 이 차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은 없고요. 자, 그래서 전체 이 스티어링의 어떤 사용 방법이나 형상은 지금 다른 쉐보레 자동차들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것만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그 오디오가 간결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꽤 유용해요. 여기 뭐 스마트폰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갑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요. 꽤 큰 공간이 있어서 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여기 송풍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조작해 봐도 뭐 표시도 잘 되어 있고 뭐 쓰임새도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고가의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 소재 자체는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소재 자체가, 이 소재가 뭐 좋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부족하다, 뭐 이 급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또 들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이 차의 가격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이 차가 경차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소재 자체가 크게 떨어진다, 이 차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더 이 차와 잘 맞는 그런 어떤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재고 그런 어떤 품질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심플한 구성이에요. 심플하고 간단한 구성이지만 쓰임새에 맞게 그 여러가지 수납 공간이나 공조장치 그리고 오디오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으로 엄청 아름답지는 않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시각적 멋스러움은 없지만 또 이 차가 경차이고 실용적인 어떤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꽤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보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시트는 의외로 되게 편해요. 의외로 시트가 경차라고 해서 작지도 않고, 이 양쪽에 이 사이드 부분도 몸을 잘 지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시트 크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가죽의 질감은 전혀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굉장히 싼 재질로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누가 만져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있지, 기어 레버가 있는데 이 기어는 지금 CVT예요. 그래서 999cc고요, 이 차는. 그리고 CVT하고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주행을 하면서 이 1000cc 엔진과 이 CVT 변속기가 어떤 성능을 내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꽤 많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컵홀더가 있고, 여기 뭐 동전 놓는 자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정체불명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큰 컵을 놓을 수 있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 느낌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용적으로 만들어졌고, 뭐 화려하진 않지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뒷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는 경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는 거 정도에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앞자리를 제 운전 스타일에 맞게 세팅을 한 다음에 뒷자리로 와봤는데, 뒷자리 공간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면 딱 닿아요. 편안하게 앉으면 이 앞 시트에 무릎이 딱 닿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허리를 딱 붙여서 앉는다면 주먹 한 개가 안 들어가는 정도니까 이게 넉넉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뒷자리 공간은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그 루프가 높기 때문에 이 천장의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룸 부분은 그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앉은 키가 큰 편인데 헤드룸 공간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헤드룸은 충분하다. 헤드룸은 여유가 있지만 이쪽 아래쪽 다리 공간은 완전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시트는 그렇게 딱히 편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그냥 앉았을 때 약간 좀 편한 버스, 시내버스 의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짐을 넣었을 때도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캐리어 하나 정도 들어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고 트렁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큰 유모차가 있거나 아니면 좀 큰 어떤 짐을 싣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2018년형 더 넥스트 스파크를 타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1000cc의 경차이고요. 그 다음에 75마력, 그 다음에 9.7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는 CVT 변속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로만 본다면 굉장히 약한 엔진이죠. 약한 엔진이고 별 볼 일 없는 엔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차가 경차죠. 경차이기 때문에 무게가 또 가볍습니다. 그래서 또 마냥 이렇게 힘이 약한 엔진이니까 뭐
아주 주행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벼운 차체에 작은 엔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40km, 50km 이렇게 일반적인 그 실용 구간에서는 사실 75마력 그리고 9.7 토크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경차라고 해서 힘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 그렇게 힘 때문에 부족하다는 느낌은 사실 지금까지는 들진 않아요.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차를 아까 받아가지고 계속 운행을 해봤는데, 물론 제가 지금 가려는 코스처럼 격한 코스에서 운행을 한 건 아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봤을 때는 뭐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실 제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는데, 자, 지금 한번 달려볼게요.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면서 RPM을 살려서 운전을 하면은 꽤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그 어떤 그 느낌이 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속도가 높아지진 않거든요. 속도가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밟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반응성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평지를 주행할 때는 이 차의 마력수가 낮고 토크가 낮지만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넘치는 힘은 아니에요. 사실 넘치는 힘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차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소형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 실망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시티카로 편안하게 탄다고 했을 때는 부족한 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약간, 지금 이게 뭐 엄청 심한 오르막은 아닌데도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의 오르막이라면 엑셀레이팅을 좀 많이 해주면, 가속 페달을 좀 밟아주면 충분히 부담 없이 돌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작지만, 그래서 일상 주행에서는 그렇게 불편하다,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이 엔진이 RPM이 조금 높을 때 고회전 영역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좀 속도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엑셀 페달을 깊게 밟아주시면 반응이 그래도 조금, 이 가속 반응이 조금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성격이 급하다, 나는 빨리빨리 가속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속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RPM을 좀 3000rpm 이상 올려서 운행을 좀 해보시면은 좀 가속감도 살아나고 좀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차의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너가 나오더라도 조금 이제 중량감이 있는 차들은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아무리 뭐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무게가 무거운 차들은 부담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힘이 좋은 차들은 속도가 빨리 붙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아도 그렇게 속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빨리 올라가지 않는 반면에 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코너 진입 시에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질 않아요. 부담이 안 되고 좀 재미있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게 물론 경차라서 주행 성능을 전혀 기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막상 타보시면은 이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잘 지탱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꽤 잘 지탱을 해주고 잘 버텨주고, 또 RPM을 좀 올려주면은 가속감도 속도감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엔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엔진은 지금 75마력 9.7토크로 엔진 자체의 절대적인 힘만을 본다면 힘 자체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동차의 무게가 지금 910kg이에요 자, 이 910kg이라는 이 자동차의 무게와 이 75마력의 엔진이 조합이 된 이 성능은 그렇게 체감적으로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서스펜션이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지지를 잘 해주고 잘 버텨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뭐 70km, 80km 큰 커브에서는 코너에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의 세팅도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기가 이게 CVT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CVT가 예전에 이제 그 마티즈 시절에도 이 CVT 변속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즈 시절에도 CVT 변속기를 사용해서 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변속기가 아무래도 그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오류가 많았죠. 오류도 많았고 고장도 잦고, 심지어 뭐 리콜까지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CVT 변속기는 지금 많이 다듬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다듬어졌고, 그리고 뭐 이 경차의 작은 배기량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CVT 변속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행을 해보시면은 CVT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격하게 운전을 해도 변속 충격은 없고요. 변속 충격이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반응을 해요. 그게 스포츠 주행에서는 좀 격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탁탁 치고 나가는 끊어지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차가 경차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 차를 어떤 스포츠 주행이나 격한 주행보다는 시티카, 도심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엔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좋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CVT 변속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진하고 어떤 매칭도 굉장히 매끄럽고요. 그리고 변속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변속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뭐 어떤 그 속도 구간에 있든지 간에 감속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가속을 할 때도 굉장히 잘 매끄럽게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도 괜찮지만, 엔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이 변속기의 성능은 우수한 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지금까지 이 쉐보레 자동차들이 젠 변속기 때문에, 젠1, 젠2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젠1, 젠2 변속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 변속기만큼은, 이 C테크 CVT 변속기만큼은 훌륭하다. 그래서 이 스파크, 더 넥스트 스파크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좀 RPM을 좀 살려서 오르막 구간에서 제가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오르막이기 때문에 확실히 도심에서 탈 때와는 다르게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르막 경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좀 RPM을 살리지 않으면 그
속도를 조금 유지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조금 힘이 부족한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나 경차의 한계는 오르막에서 오는군요. 자, 그래서 이 넥스트 스파크의 어떤 힘이라는 부분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부족한 게 맞지만 변속기가 상당히 그 힘을 보완을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변속기를 좀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좀 엑셀레이터를 깊게 밟아주면은 충분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해서 운행을 한다면 크게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조율이 잘 되어 있어요. 이전 스파크를 탔을 때는 뭔가 좀 통통통 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약간 더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넥스트 스파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보다는 더 넥스트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단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업그레이드된 것이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지금 내리막인데요, 잘 들어요. 이 브레이크가 제가 아까 보니까 뒤쪽에 드럼을 썼더라고요. 이 드럼을 지금 쓰는 건 좀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승용차에 좀 드럼을 쓴다는 거는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브레이크, 제가 봤을 땐 이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기보다는 이 자동차의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그렇게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면은 뭐 전혀 뒤뚱거리거나, 이게 좀 산길 내려가는 길인데 차가 뒤뚱거리거나 뭐 차가 뭐 반응이 불안하다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그냥 잘 잡아주면서 서스펜션이 일단 잘 잡아주고 브레이크도 네 바퀴를 상당히 잘 고르게 힘을 잘 분배해서 잘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리고 연비를 한번 봤는데요, 연비가 지금 11.9km/L거든요 12km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산길을 올라가면서 아까 연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12km 평지 주행하니까 12km 13km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비도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넥스트 스파크는 일상적으로 운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격한 오르막을 오른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힘을 끌어내야 될 때는 분명히 그 힘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이 차를 선택한다면 굉장히 만족감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싸죠. 이게 지금 한 1,300만원 정도? 이 옵션이면 1,30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취득세, 뭐 등록세 이런 것들이 세금이 없고 또 매년 내야 되는 세금도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비 면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차가 나쁜 차는 아니고 괜찮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달리면서 느낀 점은 뭐 이 서스펜션의 능력도 좋고 변속기 느낌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운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RPM을 쭉 올려주니까 그 배기 사운드가 뭔가 좀 자극적인 배기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기 사운드도 뭐 이게 좀 이제 뭐 여성분들이나 배기가 시끄러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뭐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좀 배기 사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약간의 뭐 카랑카랑, 그래도 좀 배기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거 좋은 사운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배기 사운드 부분도 저는 좀 만족스러웠던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넥스트 스파크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이즈는 작지만 어떤 주행 감성이나
그리고 어떤 연비, 그리고 서스펜션의 느낌, 그리고 변속기의 어떤 지지 능력, 그리고 요철을 처리해내는 그런 전반적인 능력들이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경차를 처음 타보는데, 이 넥스트 스파크는 처음 타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차를 시승하면서 자동차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힘이 작지만, 힘이 약하지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주행이 가능해요. 사실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가지고 RPM을 많이 살려서 운행을 한다면, 혹은 수동 변속기 차량을 구매를 해서 RPM을 살리면서 RPM을 좀 높게 올리면서 운행을 해준다면, 그리고 휠 타이어 정도만 바꿔가지고 운행을 해준다면 굉장히 재밌는 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200km까지 있는 건 뭐지? 밟으라는 건가?